고요한 복도에 유난히 가볍게 드르륵 하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이틀. 무려 이틀이나 앞당겨서 지방 출장을 마친 한서윤의 발걸음이었죠. 왜 그렇게 서둘렀느냐고요?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하나,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의 3번째 생일. 그걸 꼭 자기 손으로 축하해 주고 싶다는 설렘. 그거 하나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남편 박진우에게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두 남자가 얼마나 놀랄까. 그 생각만 하면 입가에 옅은 미소마저 감도는 걸 어쩔 수 없었네요. 조심스럽게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삑. 이 집. 우리가 결혼할 때, 아니,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죠. 박진우가 내 아내 고생시킬 수 없다며 펄펄 뛰는 걸. 아버지가 사위기 살려준다며 거의 모든 돈을 대서 마련해준 우리의 안식처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롭고 따뜻해야 할 안식처의 문틈으로 그녀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건 분명 남편 박진우와 시어머니 오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 여사의 한껏 고양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칭찬이 먼저 서윤의 귓가를 후려쳤죠. 어머머, 우리 아들 정말이야? 강남의 그 큰 프로젝트를 우리 제2엔 그룹이 따냈다고? 아이고, 세상에, 내 아들 장하다, 장해. 아주 그냥 이 어미 얼굴에 금칠을 하는구나, 금칠을 해.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금칠이라. 남편의 회사, 저 제2엔 그룹이 어떻게 지금의 중견 기업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자신의 친정, 서한그룹의 막대한 인맥과 자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으로 남편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고 가정이 화목하기만 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네요. 그때였어요. 평소 서윤이 알던 그 성실하고 차분한 남편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어딘지 모르게 경박함과 싼티. 나는 과시욕이 뚝뚝 묻어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가 아니죠. 어머니 아들 능력이 이까지 프로젝트 하나 따는 것뿐이겠어요? 어머, 그럼 또 뭐가 있는데? 뭔데 그래, 아들. 궁금해하는 시어머니에게 박진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었죠. 문 밖에 서윤이 글자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그는 잔인하게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어머니. 제가 요즘 만나는 그 여자 최유라라고. 아,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끝내주는 여자. 그 여자를 글쎄 바로 이 아파트, 우리 집 바로 옆 동에 살게 해놨지 뭡니까? 뭐라고? 옆 동에? 그렇다니까요. 한서윤, 그 멍청한 여자는 매일같이 이 앞을 드나들면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자기 눈앞에, 바로 코앞에 내가 숨어 있는 줄은 영원히 모를 거라니까요. 하하하. 벼락이었습니다. 정말 벼락이라는 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거겠죠. 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캐리어를 놓칠 뻔한 것을 남아있는 마지막 본능으로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옆동에 사는 상간녀.
영원히 모를 거다. 멍청한 여자.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고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머리 꼭대기로 쏠렸다가 순식간에 발바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귓가에는 윙 하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맴돌았습니다. 문틈으로 그 가느다란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 모자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서유는 자기도 모르게 그 틈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웃고 있는 박진우의 옆모습. 그리고 아들의 그 충격적인 고백을 꾸짖기는커녕 뭐가 그리 만족스러운지. 입이 귀에 걸려 함께 웃고 있는 오 여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비되었습니다. 통증을 느낄 새도 없이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마비가 풀리자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용암처럼 차갑고 무거운 분노가 속에서부터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울부짖으며 뛰어들어가 그들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죠. 지금 이성을 잃고 뛰어들어가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잠깐의 당황, 그리고 이어질 끝도 없는 거짓말과 비열한 변명. 그것 말고는 얻을 것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출장 다녀와서 예민해진 비이성적인 여자로 몰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손톱이 여린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박진우, 내가 그렇게 잘났는가? 내가 한서윤이 그렇게 멍청해서 영원히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가? 우리 한씨 집안, 우리 서한 그룹 덕에 이만큼 일어섰으면서 감히 우리 집 돈으로 여자를 만나? 그것도 모자라 내 눈앞에 내 아들이 자라는 이 집 바로 옆 동에 데려다 놓고 그걸 내 엄마한테 자랑을 해. 서유는 천천히 피가 날 만큼 꽉 쥐었던 손을 폈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자 지옥불처럼 타오르던 분노가 가라앉고 전례 없는 냉정과 서늘한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들 모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잘난 돈, 그 지위,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내 회사, JN 그룹. 그것부터 모조리 짓밟아 주겠어. 그녀는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조차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앞으로 물러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엄마.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르 뚜루르.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언제나처럼 온화하지만 그 속에 숨길 수 없는 위험이 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한 그룹의 총수, 한 회장이었습니다. 순간 코끝이 찡해졌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서윤이야. 지금 당장 박진우 회사 JN 그룹에 투자한 1조 원 전액 회수해 주세요. 그리고 24시간 안에 부도내 주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정확히 2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는 질문도, 그게 가능하냐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알았다. 차분했지만 그 어떤 겨울바람보다 서늘한 냉혹함이 밴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우 그놈이 너에게 잘못했느냐? 서유는 울거나
하소연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입술을 떼어 방금 들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상간녀가 바로 우리 집 옆 동에 산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엄마한테 내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그렇게 멍청한 여자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한 회장의 목소리에서 방금 전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온화함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서한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경영인의 목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알겠다.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걱정 마라. 내 오빠 시켜서 직접 깨끗하게 처리하마. 박씨 집안은 오늘로 끝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힘내라, 괜찮냐는 식의 불필요한 위로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임을 그들 모녀는 핏줄로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차가운 비상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문틈으로 들었던 그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서 무한히 반복되었습니다. 멍청한 여자. 영원히 모를 거야. 결혼 후 4년. 그 4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눈빛만은 성실해 보였던 박진우. 그의 가벼움과 야망을 일찌감치 간파했던 부모님의 거센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밀어붙였던 자신의 어리석은 결혼. 결혼 후 엄마는 딸이 시집살이하며 돈 때문에 고생할까봐 박진우의 그 작디작은 회사에 투자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자원과 서한그룹의 인맥을 비밀리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서한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2엔 그룹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후 눈에 띄게 바빠지기 시작한 남편. 잦은 접대와 매일같이 늦는 귀가. 서유는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일 때문에 힘든 것이라 안쓰러워하고 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늦은 밤들, 그 잦았던 지방 출장이라는 핑계들, 그 시간들 중 얼마나 많은 밤을 바로 제 눈앞, 저 옆동에서 그 여자와 보냈을까요? 언젠가부터 낯설게 풍기던 향수 냄새. 집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화면을 볼 때마다 슬쩍 몸을 피하던 그 미묘한 몸짓.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늘어난 짜증 섞인 태도. 모든 것이 의심의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그 끔찍한 외도를 알면서도 나무라기는커녕 자랑스러워하는 저 시어머니까지. 그들 모자에게 한서윤이라는 여자는 그저 순진하고 멍청한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한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단단한 얼음덩이 같은 지독한 분노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이혼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진심과 믿음,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베푼 호의를 짓밟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부와 지위, 남들에게 보이는 그럴듯한 체면.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입니다.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 것입니다. 엄마의 실행력은 언제나 번개와 같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을 겁니다. 박씨 집안의 그 좋은 날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도 한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더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멍청한 여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연기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어떻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삑삑삑 띠리릭. 열쇠로 문을 열자 적절한 피로감과 이틀이나 일찍 귀가한 기쁨이 완벽하게 섞인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걸렸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진우 씨도 있었네요. 거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뚝 끊겼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황급히 놀란 척 과장되게 반겼습니다. 아이고, 서윤이, 아니, 애미야. 웬일이냐 벌써 왔어? 출장 내일 모레 끝난다고 안 했니? 박진우 역시 그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어색하게 다가와 그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윤아. 온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놀랐잖아. 서윤은 그의 손길이 캐리어에 닿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을 피하며 스스로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들 수 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연락 안 했죠. 우리 민준이는요? 자요? 자고 있지, 지금. 아까 문 밖에서부터 두 분 웃음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그렇게 즐거운 얘기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도 좀 같이 들어요. 일부러 던진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확 변했습니다.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회사 실적이 좋아서 어머님이랑 그냥저냥 그런 얘기. 그들의 그 어설픈 연기. 떳떳하지 못할 때 나오는 저 방어적인 태도가 서윤에게 모든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방에서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을 내쉬는 아이의 붉은 뺨을 보자 얼음장 같던 마음이 아주 잠시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추악한 아버지와 이런 거짓된 가정환경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서윤은 박진우가 따라준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테이블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듯 말했죠. 참.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보니까 저기 옆 동에 새 이웃이 이사 온 것 같던데요. 이사 차가 서 있더라고요. 쿨럭, 컥. 박진우는 마시던 물을 뿜을듯 격하게 기침을 했고 오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떨어뜨렸습니다. 정말이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피곤하다는 듯 머리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저 출장 내내 잠을 설쳤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먼저 좀 씻을게요. 어머님, 내일 아침에 봬요. 그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의심과 탐색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찬 두 개의 시선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박진우는 이미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찔리기라도 한 듯 서둘러 화면을 끄는 그를 보며 서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불 보듯 뻔했죠.
분명 저 옆 동의 그 여자 최유라에게 아내가 일찍 왔으니 조심해라, 놀라지 마라 같은 안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겠죠. 서유는 침대 반대편 그에게서 가장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누웠습니다. 한 침대를 쓰지만 이미 그와 그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채 잠시 후 박진우의 휴대폰이 진하고 짧게 진동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진동을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화면을 확인하더니 무언가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만족스럽게 올라가는 것을요. 자신에게는, 그리고 아들 민준이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애정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는 곧 정말 편안한 얼굴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배신을 저지른 직후에도 이토록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니. 서유는 눈을 뜬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은 이미 완벽하게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이의 세 번째 생일이었죠. 서윤이 민준이를 씻겨 안고 나오자 오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박진우는 밤새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꾼 건지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생일은 뭐 해마다 돌아오는 건데 거창하게 할 필요 있니? 저녁에 진우 씨도 바쁘다는데 그냥 우리끼리 미역국이나 먹자. 시어머니의 저 말. 예전 같으면 아버님이 바쁘신가 보다 했겠지만 이제는 그 속내가 빤히 보였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그 상간녀 최유라를 만날 핑계를 미리 깔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진우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어제와는 달리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김 부장. 왜 아침부터? 그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하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초조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 계약서 사인만 남았다며 갑자기 안 하겠다니. 그게 말이 돼? 강남 프로젝트가 장난이야. 뭐, 위가 누군데? 결국 그는 재킷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고 서둘러 현관을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는커녕 아들 민준이의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윤아, 나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이따 통화해. 쾅. 문이 닫히고 서윤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엄마인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작됐네요. 그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무산시켰다. 은행권 대출 심사도 전부 막아놨고 주요 협력사들한테도 이미 연락 끝내놨어. JN 그룹 신용도는 오늘 점심 전에 바닥으로 떨어질 게다. 고마워요, 엄마. 기억해라, 우리 딸. 우리 한씨 집안 딸은 그런 억울한 일 당하고 바보처럼 울고만 있지 않아. 엄마의 그 굳건한 목소리가 서윤의 마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재를 나오자 오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박진우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감을 잡으려 애쓰는 거겠죠. 서윤이 한가롭게 민준이와 놀아주는 것을 보자 그녀는 공연히 쏘아붙였습니다. 애미는 속도 편하다. 지금 서방이 회사 일 때문에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집에서 애만 보고. 서윤은 그런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진우 씨가 워낙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이까지 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두 분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그 능력이요. 능력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자 오 여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이 참 볼만했습니다. 서유는 창밖으로 바로 앞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친오빠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최유라라는 여자 좀 알아봐 줘. 우리 집 바로 옆동. 박진우가 그 여자한테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아주 자세한 자료로 부탁해. 오빠의 답장은 언제나처럼 간결했습니다. 이응, 이응. 오후가 되자 오빠에게서 상세한 자료가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최유라. 나이 31. 주소는 정확히 옆동 1503호. 박진우는 그녀의 명의로 그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사주고 매달 거액을 송금했으며 심지어 백화점 VVVIP 계좌까지 열어주었습니다. 그 모든 돈이 결국 한씨 집안 서한그룹의 자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서윤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저녁 무렵 박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뛰쳐나갈 때의 그 초조함과는 비교도 안 되게 완전히 넋이 나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소파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어머니.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오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뭐가 끝나, 아들. 무슨 일이야, 대체. 은행은 기존 대출금까지 전부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해 왔어요. 협력사들은 전부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그리고 박진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을 해. 이 답답아. 서한그룹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했던 1조 원, 그 1조 원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1조 원 회수. 오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서한그룹.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장모님네 회사 아냐? 왜 갑자기?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다고. 이건 그냥 우리를 죽이려는 거야. 완전히. 그때였습니다. 오 여사가 획 고개를 돌려 주방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윤을 쏘아보았습니다. 한서윤, 너지? 내가 밖에서, 아니, 내가 친정에 가서 뭐 잘못 보인 거 아냐? 서한그룹에 뭐라고 말 실수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서윤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저희 친정이 서한그룹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작은 회사 하시는 줄로만. 회장님 얼굴도 뵌 적 없는 사람이에요. 박진우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서윤이한테 왜 그래? 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 걘 그냥 사업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아내일 뿐이잖아. 그렇죠. 그의 눈에 한서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박진우의 휴대폰이 지옥의 전령처럼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구청, 세무서요.
합동조사팀이요. 내일 아침에요. 심각한 탈세와 불법 자금 모집 혐의. 장부 조사요? 장부 조사. 그 네 글자를 듣는 순간 오 여사는 아이고 하는 비명을 지르며 이번에는 정말로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엄마의 수단은 언제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JN 그룹의 기반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서한그룹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사라진 지금 그 작은 조사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습니다. 박진우가 허둥지둥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며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동안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박진우는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서성이다가 혹시 최근에 높은 사람에게 잘못 보인 적 없냐고 오 여사를 다그쳤습니다. 오 여사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없다고 고개를 젓다가 다시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서윤을 바라봤지만 이내 에이 설마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우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인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한 거절과 싸늘한 냉대뿐이었습니다. 박 사장, 나 지금 바쁜데. 그래. 진우야, 미안하다. 이번엔 나도 못 도와. 위에서, 아주 위에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어. 너희 박씨 집안. 이번에 아주 큰일 났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탁. 휴대폰을 내동댕이 친 박진우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렸는지 그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집 전화가 울렸고 서윤이 받았습니다. 박진우의 비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지금 회사 정문이 납품업체랑 공사팀 사람들로 꽉 막혔어요. 돈 안 갚으면 회사 물건 다 부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도 월급 못 받을까봐 전부 사직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장님. 박진우는 전화기에 대고 버텨. 어떻게든 버티라고 울부짖었지만 전화를 끊고는 완전히 기력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윤을 쳐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서윤아, 부탁이야. 친정에 돈 좀 빌릴 수 없겠어. 단 몇 천만 원이라도.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할 거 아냐. 서윤은 정말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준비한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진우 씨, 우리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은퇴 교사신 거 알잖아요. 두 분 노후 자금뿐이라. 그런 큰 돈은 이익, 너희 집은 이럴 줄 알았어. 옛날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까. 그가 분노를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진우와 오 여사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들처럼 겁에 질렸습니다. 서윤은 짐작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비틀거리며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동. 최유라 씨예요. 문이 열리고 아주 세련된 원피스 차림의 최유라가 예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진우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집안에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밖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걱정돼서 와 봤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이 떨어지듯 애교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박진우를 넘어 그 뒤에 서 있는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하는 노골적인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박진우는 어떻게든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최유라는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윤에게로 우아하게 다가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사모님이신가 봐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젊고 아름다우시네요. 최유라라고 해요. 서유는 그녀가 내민 손을 잡지 않고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하지만 단 1%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유라 씨,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지금 저희 집은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그 과일 바구니 도로 가져가세요. 나가달라는 아주 직설적인 말이었습니다. 최유라의 화사했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박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진우가 마지못해 억지로 그녀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히자 오 여사는 넋이 나간 와중에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데 사람은 참 괜찮아 뵈더라. 조용히 좀 하세요, 어머니.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유는 그 꼴의 비웃음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웃이 참 친절하시네요. 남의 집에 무슨 일 났는지 일부러 구경하러 오실 정도로요. 박진우와 오 여사가 그런 거 아니다. 오해다 라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모습을 등 뒤로 한 채 서유는 오빠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진우 명의의 모든 계좌, 그리고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것들까지 전부 동결시켜 줘. 10분 내 완료. 오빠의 답장은 언제나처럼 신속했습니다. 이제 저 상간녀를 달래줄 마지막 푼돈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아까보다 훨씬 더 다급하게. 문 밖에서 최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 씨, 문 좀 열어봐요. 잠깐만 열어보라니까요. 급한 일이란 말이에요. 박진우가 망설이는 사이 그녀는 거의 문을 두드리다시피 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진우, 지금 나한테 입금하기로 한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입금이 안 되는 거냐고. 혹시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있어요? 지금 입금 속이는 거. 그 말에 박진우가 격분하여 문을 확 열자 최유라는 이체 실패 알림이 뜬 휴대폰 화면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며 울먹였습니다. 이거 봐요. 이체 한도 초과도 아니고 아예 계좌가 막혔다잖아요. 혹시 회사 부도 났어요? 네. 부도라는 말에 이성을 잃은 것은 박진우와 오 여사였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 와서 행패야. 재수없게 무슨 부도 타령이야. 당장 안 꺼져. 최유라도 격분하여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재수 없다고요? 지금 나한테 재수 없다고 그랬어요? 돈 걱정 절대 안 시키겠다면서요. 당신 집에 아무 일 없었으면 은행이 왜 멀쩡한 당신 계좌를 동결시키겠어요? 지하 애인 계좌 동결. 그들의 입에서 모든 정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이 아수라장을 잠재우듯 서윤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모두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최유라의 눈을 똑바로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유라 씨, 소식이 좀 늦으시네요. JN 그룹이 약간의 문제에 부딪힌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 같은 외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같은데요. 외부인. 그 한마디에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말뜻은 우리 박씨 집안일에 어디 근본도 모르는 옆집. 이웃 따위가 와서 소리 지를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은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겠네요. 이만 가보시죠. 서윤의 그 말은 따기보다 더 아프게 그녀를 후려쳤습니다. 최유라는 그 순간 한서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닫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히 소리를 내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진우와 오 여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멍하니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시끄러워. 앞으로는 저런 상관없는 사람 함부로 집에 들여보내지 마세요. 피곤하네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문 밖에서 그들의 공포에 질린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쟤 아는 거야? 방금 제 말투 들었어.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서윤이가 회사 일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아. 아까부터. 여보. 설마 회사 일이 쟤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걔네 집 그냥 평범한 교사 집안이라며.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오빠. 응. 뭐라고? 30억. 개인 계좌로. 알았어. 첫 번째 조사팀이 JN 그룹에 들어갔고 장부를 뒤지자마자 30억 원의 중대한 자금 횡령을 발견했으며 그 돈이 박진우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곧 박진우와 오 여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의 개인 계좌가 추가로 동결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일부러 아주 심각한 척 통화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방금? 오 여사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서윤은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사촌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소문이 벌써 다 퍼졌나 봐요. 진우 씨 회사에 아주 큰 재무 문제가 생겼고 방금 자금 횡령에 연루돼서 조사팀이 붙었다고. 자금 횡령. 그 네 글자에 박진우는 귀신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그 반응은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 여사는 드디어 분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서윤에게 달려들어 모든 재앙을 뒤집어 씌우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부터 되는 일이 없어. 이 집안의 재앙 덩어리, 내가 다 망쳤어. 서윤은 그들의 그 천박한 막말을 아주 끝까지 묵묵히 다 듣고 있다가 차가운 평온함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앙을 불러왔다고요? 그럼 어머님 아들 박진우가 횡령한 그 30억. 그 돈 다 누구한테 썼는지 아세요? 글쎄요. 어쩌면 저기 옆 동사는 어머님이 아까
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 최유라 씨한테 쓴 건 아닐까요? 그 말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위장마저 꿰뚫어 버렸습니다. 박진우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었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다 준 거야? 라며 떨었습니다. 박진우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이자 오 여사는 모든 기력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 모든 재앙이 제가 불러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과 어머님 아들이야말로 이 박씨 집안의 무덤을 두 손으로 직접 판 장본인들이에요. 등 뒤로 두 사람의 절망적이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와 오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들처럼 보였죠. 서윤이 민준이를 데리고 잠시 집을 나선 사이 제2엔 그룹은 그야말로 속절없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행의 자산 실사, 납품업체들의 연쇄 파산 신청,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회사 앞은 기자들로 포위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탈세액을 발표했죠. 박씨 집안과 얽혔던 모든 이들이 박진우를 찾지 못하자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서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돌아온 집. 박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애걸복걸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서한 그룹 책임자분, 딱 한 번만 연결해 주십시오. 그는 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너 서한 그룹에 아는 사람 있지? 그렇지. 내가 가서 빌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가서 빌란 말이야.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진실을 마주하길 거부했습니다. 서윤은 경멸을 담아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박진우 씨 정신 차려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네 박씨 집안이 스스로 저지른 재앙이니 스스로 감당하세요. 그 말에 박진우는 모든 힘이 빠진 듯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간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아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래요. 박씨 집안이 도대체 어떻게 서한 그룹 뒤에 있는 그 진짜 주인에게 잘못 보였냐고요. 감히. 그리고 그분들 말이 이번 모든 조치는 서한 그룹 최고 위층, 그러니까 그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회장님 본인의 지시라고 하더군요. 서윤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아주 똑바로 보며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 성씨가 한 씨라고 하더군요. 한 씨. 그 두 글자가 벼락처럼 거실에 꽂혔습니다. 박진우의 몸이 맹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손가락을 떨며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성씨가 한서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서한 그룹이 갑자기 그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회수했는지, 왜 하루아침에 모든 인맥이 끊겼는지, 왜 눈앞에서 이 모든 지옥이 펼쳐지는데도
한서윤이 저토록 침착했는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서한. 박진우는 맹렬히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문득 자신이 아내인 한서윤의 친정에 대해 평범한 교사 집안이라는 그 거짓말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죠.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끔찍한 우연이겠죠. 만약 제가 정말 서한 그룹과 무슨 관계가 있다면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박진우의 초라한 얼굴을 훑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꼴이 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안 그래요? 잠시 후 박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침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극도의 공포와 마지막 남은 비굴함이 섞인 목소리로 떨면서 물었습니다. 서윤아, 너 서한 그룹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박진우가 서윤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회사만 살려줘, 제발.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문틀에 기대어 주저앉아 애원했습니다. 서윤아, 얘야. 내가 이 늙은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서. 앞으로는 너를 내 친딸보다 더 아껴줄게. 응, 제발. 서윤은 그 비굴하고 역겨운 애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만약 오늘 제2엔 그룹이 망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 성씨가 우연히 한씨가 아니었다면, 너는 지금 여기 무릎 꿇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나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 나와 서한 그룹은 정말 우연히 성씨만 같은 걸 수도 있잖아. 그 애매한 부정은 차라리 인정보다 더 잔인한 절망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서윤의 새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한 그룹 한 회장의 비서, 주 비서였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언제나처럼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주 비서가 문 앞에 섰습니다. 한서윤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서 물건 좀 전해 드리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박스가 채 뜯기지 않은 새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거실로 돌아와 박진우와 오 여사가 보는 바로 앞에서 그 봉투를 뜯었습니다. 맨 위에는 박진우와 최유라가 다정하게 찍힌 수십 장의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 보석을 사주며 웃는 사진, 심지어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까지. 그 아래에는 그녀에게 사준 보석 영수증, 최유라 명의의 외제차와 옆동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그 사진들을 보고 몸을 통제할 수 없이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증거들을 보고 맹렬히 숨을 들이마시더니 이내 아들에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때리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하에 죽일 놈아, 너
너 진짜 집안 돈으로 밖에다 살림을 차렸어.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서유는 그 지옥도를 냉담하게 지켜보다가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거두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아까 그 사촌 오빠 말이 요즘 소문이 하도 흉흉해서 그냥 재미삼아 이 자료들을 좀 구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쓸 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쓸 데가 있다는 그 말에 박진우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 옆동에서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최유라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부은 눈으로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건물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는 듯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에서 주비서가 내렸습니다. 그는 관리소장에게 다가가 서류 몇 장을 건네고 주저앉아 우는 최유라에게 다가가 아주 짧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최유라는 그 말을 듣고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아파트 단지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박진우는 그 모든 광경을 창가에 붙어 서서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그 눈빛에는 동족을 보는 듯한 처절한 공포가 어렸습니다. 서유는 테이블 위에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우가 유령 회사를 통해 최유라에게 마지막으로 이전하려 했던 5억 원의 자금이 차단, 동결되었다는 은행의 공식 확인서였습니다. 박진우는 그것을 보고 숨이 넘어갈 듯 격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악마를 본 듯한 눈빛으로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한서윤, 너 도대체 누구야? 오 여사도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우리 집안 아주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부부의 정이 있지. 부부의 정? 서유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한테 부부의 정을 얘기해. 나를 멍청한 여자라고 비웃으면서 내 돈으로 내 집 옆에 상간녀를 들일 때 부부의 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와 최유라의 수많은 숙박 기록과 해외 명품 소비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이혼해요. 그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나갈 것. JN 그룹의 모든 빚을 당신이 짊어질 것. 그리고 민준의 양육권은 물론 친권까지 모두 포기할 것. 박진우와 오 여사가 미친 듯이 반발하자 서유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JN 그룹의 분식 회계, 탈세, 그리고 불법 자금 모집에 대한 아주 상세한 초기 증거 요약본이었습니다. 동의 못하겠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증거들이 검찰청으로 갈 것 같네요. 그때 가서 감옥에서 살아서 나올 목숨이 남아있을지 어디 한번 맞춰보세요. 박진우는 그 서류를 보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그만 그 자리에서 실금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명할게. 할게
뭐든지 다 할게. 감옥만은. 제발. 오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눈을 뒤집으며 다시 한번 기절했습니다. 시어머니 오 여사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 만에야 스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업보라며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자신이 눈이 멀어 진짜 부처님을 몰라봤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일견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도덕적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음을 깨달은 공포에서 비롯된 비굴한 눈물일 뿐이었죠. 서윤의 마음은 그저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주 비서에게 전화를 걸자 잠시 후 법원 집행관들과 관리소장, 그리고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우 씨,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금부터 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집안 곳곳에 하얀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는 죽어도 못 나간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했지만 공무집행방해라는 차가운 말에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우는 넋이 나간 채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들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그들이 안식처라 불렀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윤은 잠든 민준이를 안고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들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1층 밖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엄마 한 회장이 기다리는 아름답고 조용한 빌라를 향했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무도 내 딸이랑 내 손자 괴롭히지 못해. 엄마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서윤의 눈시울이 비로소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후 JN 그룹은 흔적도 없이 파산했고 박진우는 거액의 빚을 진 채 어느 허름한 월세방에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서윤과의 이혼은 그녀가 제시한 모든 조건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연말 자선 만찬회. 서한그룹의 딸이자 독립 디자이너로 성공적으로 데뷔한 한서윤은 우아한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의 기품과 아름다움에 쏟아졌습니다. 주빈석으로 향하던 그녀의 눈에 연회장 가장 구석에서 하얀 셔츠를 입고 음식을 나르는 임시서버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박진우와 최유라였습니다. 그들도 저 높은 곳에서 빛나는 서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우의 눈에는 극도의 충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다시는 닿을 수 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유라의 눈에는 원망과 공포가 어렸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먼지처럼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줄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녀는 엄마와 오빠가 기다리는 주빈석에 앉아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 철저한 무시야말로 그녀의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가장 완벽한 작별 인사였고 그들의 비열한 배신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